안녕하십니까. 립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대법원의 1일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을 두고 비판 여론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진보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반대 측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더 뜨거워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한동안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 명이 처벌받은 아픈 역사가 중단되고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과제는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이날 낸 성명서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최선을 다해 군복무를 하는 현역장병과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존재하는데 이번 판결이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아쉽다며 통일 이후 또는 징병제 대신 지원제를 실시한 이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사경남 박상민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곡물, 채소 등 농산물과 석유 제품 등 일상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져 가계 부담을 키우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 물가가 물가 안정 목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국제유가 변동성이 우려되는 만큼 생활 물가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1일 공개한 2018년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42로 작년 10월보다 2% 상승으로 이는 작년 9월 2.1% 이후 13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에서 올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다가 13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습니다. 김용선 통계청 물가 동향과장은 이에 대해 석유류, 곡물,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소류 물가는 13.7% 상승으로 작년 8월 22.5% 오른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쌀, 토마토, 파, 무, 고춧가루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1984년 5월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 LCD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피해자는 최대 1억 5천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대표이사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사과문을 낭독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는 한편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날 중재안을 전달받은 뒤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서둘러 구체적인 이행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위는 중재안에서 반도체 및 LCD 작업 환경과 질병과의 인과관계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면서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 라인인 기흥 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 LCD 생산 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으로 정했는데 보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오는 2028년 10월 31일로 정하되 그 이후는 10년 뒤에 별도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사경남 박효정입니다. 경상남도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경남버스노조가 13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임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사측에서는 곧바로 중재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 노사 협의를 통해 11월 1일 새벽 4시경에 극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일 4시부터 예고됐던 경남버스 노조의 시내외 농어촌 버스 파업은 철회됐으며 전 시군, 시외, 시내, 농어촌 버스는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하게 됐습니다. 파업 전 노조 측은 근로시간 단축, 2일분 27만 9,030원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승객 감소, 인건비, 유류비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인해 누적 적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올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며 별다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버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기간 중 파업을 예고했으며 이에 경남도는 버스 노사가 끝까지 원만한 임금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사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7인승 이상에만 설치하던 차량용 소화기를 앞으로는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하고 소화기 설치 위치도 의무화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에 1일 권고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만 784건 차량 화재가 발생했는데 하루 평균 13건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셈으로 이 중 5인승 차량 화재가 47.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가 7인승 이상으로 돼 있어 이 때문에 5인승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초기 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1인승 미만 차량은 소화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명시적 규정이 없고 7인승 이상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은 트렁크 바닥 하단이나 측면에 소화기가 설치돼 화재 발생 때 신속하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승차 정원 36인 이상인 시내버스나 고속 관광버스 경우에도 소화기가 운전석 바로 뒤 승객 좌석 밑이나 차량 맨 뒷좌석 너머 화물칸에 설치돼 역시 바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신규 정기검사 때 검사원이 설치 여부를 확인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시정 권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행 강제력이 없어 여태껏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에는 가을 안개가 더 말썽을 부립니다. 그만큼 복사 냉각이 더 활발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시거리가 진주 110m, 창녕 320m, 의령은 400m로 시야가 뿌였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때이른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이어집니다. 진주 1도, 거창은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부터는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7도, 진주 19도가 전망됩니다. 오늘 파란 가을 하늘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아침에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갑니다.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쨍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주말 동안 구름 한 점 없이 맑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립바른 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